주요 공시 내용 알아봅니다. KDA가 세종스카이와 40억 원 규모의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 사업 관련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동원산업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을 5분의 1 수준으로 액면 분할했습니다. SM엔터테인먼트가 키스트 주식 25만 6천여 주를 줄였습니다. 이로써 키스트 지분 1.1%가 감소했습니다. 최근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 증자를 단행한 롯데케미칼의 권리락이 다음 달 14일에 실시됩니다. 네, 자세한 공시 내용 오늘도 타키온 뉴스의 조후진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기업 소식부터 알아볼까요? 예, SM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M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굴지의 4대 연예 기획사 중에 한 군데이고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기업형 연예 기획사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뭐 H.O.T 소녀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굴지의 이제 기획사가 성장했는데 다만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8월부터 SM 엔터테인먼트의 불필요한 비용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수만 창업자의 100% 지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. 그 한 200억 정도 흘러가고 있다. 이걸 이제 종료를 시정을 요구한다는 이제 온라인 그 자산운용사 요구가 있었습니다. 근데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제 온라인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연 200억 정도의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그거는 좋은데 이제 사실 우려 사항은 뭐냐면 그러면 이수만 창업자랑 결별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수만 창업자가 없이도 SM 엔터테인먼트가 잘 굴러갈 수 있겠느냐? 그러니까 결국 SM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연예 기획사는 새로운 계속 이제 그 상품을 내놔야 되고 그 상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연습생을 키우고 연습생을 어떻게 대비를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수만 창업자가 이제 조율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수만 창업자랑 소원해진 상태에서도 SM이 과연 그 기업 가치가 온전할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사항은 이수만 창업자의 지금 나이가 70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어느 기업이라 할지라도 연세가 70이 되면 사실은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에서 그 정도 연세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형 연예기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수만 창업자 없이도 SM이란 큰 굴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수만 창업자 없이도 SM의 그 전망을 봤다.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.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를 비롯된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업에 다양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난주 SM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다는 이제 그 소문이 있었고 그때는 주가가 급등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순한 소문이냐 아니면은 뭐 그 실체가 있는 것이냐 논란이 있는데 그 단순한 소문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SM의 사내 공지에서 그 홈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.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경영 기획자를 뽑겠다라는 공고를 냈습니다. 네. 그거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얘기죠. 그러니까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기존에는 이제 과거에는 중국 시장,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을 갔는데 여기에 더 넘어서 중동 시장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중동에 이제 유입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있기 때문에 SM도 그 발맞춰서 추가로 또 하나의 이제 매출처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수만 창업자 없이도 SM은 이제 잘 굴러갈 것이고 그에 따라 내년 영업이익도 증거가 전체적으로 약간 플렉시에이션이 있습니다. 어디는 되게 높고 어디는 낮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라이크 기획의 그 결별이 순조롭게 잘 끝난다면 전체적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뭐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오늘도 외국계 창구로부터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우상향 기조를 요즘에 또 보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두 번째 기업은요? 예, 롯데케미칼이 이제 그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락에 해당하는 배당락이거든요. 그래서 배당을 받기도 전이지만은 작년에 했던 배당을 갖다가 올해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배당락이 이루어집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유상증자가 되면은 유상증자에 따른 이제 그 권리락이 이루어집니다. 권리락이라는 거는 일종의 개파락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날 주가가 이제 안 좋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롯데케미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상증자라는 거는 이제 어쨌건 안 좋은 소식이죠. 왜냐면 나의
주식이 이제 희석이 되니까 지분가치 희석되니까. 근데 이 외에도 롯데케미칼의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롯데케미칼은 사면에서 알다시피 이제 화학기업입니다. 그래서 화학기업의 본업은 나프타인데 나프타가 계속 이제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. 업황이 안 좋았는데 유안타증권의 전망으로는 이제 내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 올해 이제 4천억 돈 적자였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상승 사이클 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7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전망한다는 것입니다. 이 점은 되게 좋은 긍정적 소식이죠.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무엇이면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벌이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석유화학 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. 라인 프로젝트인데요.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있었습니다. 의문이 있었는데 이미 9월 달에 수출의 은행을 통해서 1조가 넘는 자금 조달이 완료된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라인 프로젝트 때문에 추가로 이제 유상증자나 롯데케미칼이 쏟아 부어야 될 돈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데 상품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죠. 근데 상품은 25년대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라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가로 상품이 나오고 인도네시아의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 그 석유화학 제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하는데 인수는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되면 일진 머티리얼스 지분이 50% 넘기 때문에 그 지분이 50% 넘으면 단순한 지분법이 아니고 회사를 온전히 이제 가져와서 그 재무제표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입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회사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스가 동박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동박이 내년, 내후년까지 계속 엄청난 화랑세일 거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스를 그래서 인수한 것이고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한 또 다른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이제 안 좋지만 주가가 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상증자가 14일날 나오면은 개파락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개파락이 일어난 다음에 그 롯데케미칼에 들어가시면 좋은 네.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일단은 기존 주주들은 지금 유상증자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오히려 나중에 출렁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